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입니다. 이번 주 민심의 흐름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도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약간 늦네요. 네, 긍정 보시면 1.8%포인트 빠졌고요. 부정은 반면에 2.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금 긍정, 부정 평가 격차가 이번 주에도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난 상태거든요. 근데 특히 긍정 평가가 작년에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최저치라서 요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조사 기관에서 어쨌든 이제 매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긍부정 평가 격차가 상당히 이제 좀 약간 커지는 측면들. 그러니까 40% 중반대 우리가 흔히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긍정 평가가 한 문재인 대통령 40% 중반대 좀 안정성을 유지해 왔었는데 최근에 잠깐 소폭씩 조금씩 이제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좀 많아지고 하는 부분에서 방역에 대한 이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하는 부분들이 잠깐 이제 좀 약해지는 측면들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어쨌든 이제 전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이것이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좀 혼란으로 비춰지는 측면들이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슈를 들 수 있는 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이제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리게 되고 그 시그널이 일단은 이제 PK 지역에서는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으로 이제 가는 것으로 시그널이 이제 전달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PK 민심에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TK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 영남권 관문공항이라고 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이라고 하는 이제 큰 공항이 부산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TK 지역에서는 민심에는 이제 악영향을 주는 측면들이 과거에도 보여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조사에서도 보면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의 하락폭이 한 8%포인트 가량 있어서 상당히 이제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김해 신공항이라고 불리는 확장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이 내린 것 그것이 아마 이제 TK 지역 민심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아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해 신공항 그 가덕도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이제 지역의 한 15년 이상의 사활적 이슈로 매우 이제 사실은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해도가 충분하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TK 지역에서의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높았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여권에서 이 이슈를 끌어나간다 할 때 PK 지역 민심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지역, TK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이 사안에 대한 이슈에 대한 관리,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게 네. 영향을 좀 미치겠네요. 이제 이것이 이제 오랜 수건이었고 지난 보수 정부에서는 이것이 TK 민심도 보수 정부에서는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PK 지역에 이것이 김해공항 대신에 가덕도 신공항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TK 민심도 정서도 이제 보수 정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지역적으로는 이제 보수의 뭐 본류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어느 쪽도 반발하지 않도록 이제 묘안을 내세웠던 것인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가덕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아마 이것이 이제 여권에서는 미래의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뭐 이제 사안으로 이제 공세적인 어떤 캠페인을 벌일 소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가덕도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후에 매우 뜨거운 이제 이슈로 더욱더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국정수행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이슈풀풀에서는 주로 오늘도 그렇고 리얼미터나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라서 더 눈길이 갑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부터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 지금 화면 같이 보시면 전체 10명의 후보군이 쭉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재명, 이낙연 대표가
상위 두 개를 네. 가리키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만 떼어놓고 분석한 결과를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 네. 싶어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별로 차이가 없는데 민주당 지지층만 떼어놓고 보면은 오차범위 밖에서 이낙연 대표가 앞서고 있어서 네. 이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그래도 이낙연 네. 대표의 안정성에 좀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하는 네.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어쨌든 이제 여권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동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지금 1%포인트 차이인데 여기서는 누가 이제 더 앞선다, 누가 뒤진다 이것이 큰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느 쪽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심사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여권 지지층들이 워낙 이제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이제 어디로 모아지는지가 이제 정계의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 대표가 좀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2%를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 대표가 얻고 있고 이재명 지사는 33%를 이제 얻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2, 3개월에 비해서는 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이긴 합니다. 그 당시는 한 3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얻는 득표 지지율이 20%를 넘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10%포인트 이내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민주당 지지층 그중에서도 이제 적극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이제 지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층에서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가 좀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이른바 언론에서는 친문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지지층 중에서도 그 친문 성향이 상당히 이제 강한 층이 이낙연 대표가 다소간 이제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낙연 대표로서는 그 지지층을 이제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어쨌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낙연 대표는 이제 안정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을 것이고 네. 이재명 지사는 개혁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제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보 성향층의 강한 진보 성향층 또 강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더 지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또 중도 합리적인 성품을 또 갖고 있는 측면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진보 성향층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를 좀 옮겨간 측면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경하고 네. 개혁 경향이 상당히 강한 센 발언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본인에게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 정부의 적극 지지층들, 민주당의 적극 지지층들을 어쨌든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전략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이 한 명 더 살펴볼 인물이 윤석열 총장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2% 기록했는데 재미있는 게 같은 기관의 직전 조사를 보면은 사실 후보군에 없어서 따로 불러주지 않았는데 네. 기타 조사에서 3%나 응답률을 기록해서 이번에는 후보군에 들어갔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제 조사 기관들이 어느 후보를 이제 넣냐 네. 선택지에 그러니까 보기에 불러주냐 안 불러주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지에 또는 보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일 텐데 그래서 어떤 이제 직전 조사라든가 이럴 때 이제 거론이 좀 의미 있게 되게 되면 이제 정식 보기 선택지에 이제 불러주는 이름으로 가고 또 대개 보면은 이제 어떤 대선 주자들은 여론조사에 자기 이름을 넣어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어떤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런 선택지 보기에 사람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예. 주관식으로 이제 응답을 하게 하는 조사 기관들도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이제 압력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요청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새롭게 포함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12% 이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수 진영이라고 했을 때 이제 야권 성향층에서는 가장 높은 이제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는 어떻게 이제 누구를 지지하느냐라고 했을 때 38% 가장 이제 많고요. 압도적이죠. 윤석열 총장을 지지한다고 하고 있고 이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9%,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6%,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도 5%를 지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야권 성향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지를
지지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보수 성향층에게는 윤석열 총장의 수용도가 뭐 상당히 이제 높게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지사는 여권 인사인데 네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의 지금 네. 응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네, 되는 어떤 겁니까? 경우들은 이제 5%보다 더 높은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5%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의미 있고 높은 것이라고 이제 보기는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이 또 역선택 아니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의도적으로 이제 대중 유권자들, 국민들이 이제 조사에 참여할 때 의도적으로 마음을 먹고 어떤 역선택을 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 정당의 지지층 중에서도 일부, 그 다음에 뭐 무당층에서도 또 지지가 제법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정치인과 좀 다른 이미지.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하고 좀 더 뭐 화끈하다고 할까요? 좀 과감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 비해서 이재명 지사는 좀 과감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기성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을 주는 측면들이 무당층이라든가 기성 정치를 이제 좀 약간 혐오하거나 또는 기성 정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더군다나 나아가서 또 보수층에서도 기성 정치인과 좀 다른 모습들, 그러니까 여권의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들을 보인다고 인식하는 이제 보수 성향층에서도 다수가 이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것이 이제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선거 국면이 다가오게 되면 본인의 성향에 맞는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들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아예 차기 대권 주자 1위에 올라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권 후보 1위로 등극했는데 아예 네. 총장 자리 내려놓고 정치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또 네.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네.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네. 공감하지 않는다가 66%, 공감한다보다 훨씬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공감 여부를 물었는데 공감한다는 응답이 이제 25%, 공감하지 않는다 66%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제 윤석열 총장에게 이제 정치를 하냐 여부보다는 아마 이제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 그까지는 이제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류가 상당 부분 이제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요. 사퇴 방점이 방점을 찍혔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25%만 있으니까 사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제 뭐 여권층에서는 이제 부정적 정서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온전하게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야권층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권층의 일부에서도 사퇴까지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이제 논란에 대해서 여권 성향층은 상당히 이제 반감들이 높긴 합니다만은 당장 그것을 추미애 장관의 발언대로 사퇴를 당장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공감도가 충분하게 형성돼 있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공감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해야 되냐 여기에 네.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네.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네. 응답이 40%였고요. 맞습니다. 또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40%여서 아직 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권층은 아까는 제가 봤을 때 보수 성향층에게는 윤석열 총장의 수용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긴 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바로 국민의힘 소속이라든가 야당 정당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한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정치적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아직 익숙치 않은 부분들이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이제 유보한 가운데, 지금 보면 출마해야 한다,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출마해야 한다 20%, 출마하면 안 된다가 40%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총장이 이제 보수 성향층에서는 상당히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수용도는 높아져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당장 지금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도 일정 부분 형성돼 있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아까랑 질문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아까 추미애 장관 발언은 사퇴하고 정치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공감도 비공감도 했을 땐 비공감이 월등히 높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대선 출마해야 되냐? 그럼 출마해야 한다는 응답은 또 20%밖에 나온 것이
것이 안 나왔으니까 이것이 결과가 더 충돌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까 것은 아마도 이제 사퇴에 방점을 찍혀서 아마 이제 사람들이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제 대선 출마와 직접적으로 연관했을 때는 지금 이제 출마해야 한다고 하는 응답은 20%인데 아마도 이것은 보수 성향층이 상당히 강한 분들이 이제 출마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응답들이 높게 나온 것이고요.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여권 성향층에서 주로 이제 출마 반대 의사 표시를 이제 강하게 한 것으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에서는 일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선 출마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류가 네. 상당히 높은데 일부분은 아까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응답도 만만치 않게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서 과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고 해서 또 이후에 야당 소속으로 나올지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에 있어서 이제 그 모호한 응답을 애매모호한 응답을 지금 답변을 유보한 응답도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윤 총장 자체가 본인 입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도 아직은 유보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네. 야권 성향층의 야권 대선 주자들 같은 경우는 지지를 끌어올리는데 윤석열 총장의 존재가 예. 상당히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총장의 부상이 좀 이제 여러 가지 고민도 함께 안겨주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슈 펄펄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